인생의 황혼기,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돈도 건강도 아닌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평생 쌓아온 관계 중 진정한 것은 몇이나 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80%가 인간관계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이나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관계의 질이 수명을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 삶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이웃 김말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0세가 넘은 김 할머니는 평생 이웃과 친척들에게 베풀며 살았습니다. 명절이면 늘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 나눠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달려가 도움을 주었죠. 하지만 할머니가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평소 도움을 주던 사람들 중 찾아오는 이는 거의 없었답니다. 할머니는 내가 평생 쌓아온 관계가 이것뿐이었나 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할까요? 그건 바로 사람들의 다양한 성격과 행동 패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그들을 현명하게 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금이라도 더 평화롭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동안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심지어 건강도 아닌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았고 더 건강했으며 더 행복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눠볼게요. 몇 년 전 저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와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냈죠. 하지만 그 친구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른지가 아니라 서로에게 얼마나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누었는지라는 것을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갈등과 상처는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제부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고 그들과 지혜롭게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오늘은 우리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유형 중 하나인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거짓말에 속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상처는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 우리의 자존감과 타인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친구 정민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민호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 함께 소규모 투자 모임을 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모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모임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오랜 친구이니 믿고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그 돈을 사용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민호 씨는 말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30년 우정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더 아팠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자기보호형 거짓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체면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죠. 둘째, 이득 추구형 거짓말입니다. 이들은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정민호 씨 친구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죠. 셋째, 병적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거짓이 진실이라고 믿게 될 정도로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많은 세부 정보를 제공하거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고 화제를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세부 사항이 달라지는 경우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이웃 김숙자 할머니는 아들이 곧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자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못 온다면 솔직히 말해주렴. 기다리는 것보다 실망이 더 힘들단다. 이 말 한마디가 아들의 행동 패턴을 바꾸게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대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사실 확인을 습관화하세요.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째,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세요. 셋째, 과거의 거짓말에 집착하기보다는 앞으로의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추세요. 넷째, 때로는 관계의 종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거짓말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입니다.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몇몇 진실된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거짓 없는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행복과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기적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이기적인 행동에 더 상처받고 분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의 이기심은 더 큰 실망감을 안겨주죠. 우리 아파트 경로당의 이영철 회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3세인 이 회장님은 5년 동안 경로당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로당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모든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리고 회비 사용 내역도 불투명하게 관리했죠. 하루는 속밀한 할머니가 모임 장소를 탁구대가 있는 복지관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는데 이 회장님은 내가 회장인데 왜 허락도 없이 말하는 거야? 라며 화를 냈습니다. 결국 회원들은 하나둘 경로당을 떠났고 이제는 몇 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의 행동 뒤에는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결핍형 이기주의입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해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욕구 충족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권력형 이기주의입니다. 이들은 통제력을 갖는 것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관계를 단절하기도 합니다. 셋째, 무의식적 이기주의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필요와 감정에 둔감하게 자란 환경 때문에 그런 행동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 박순자 씨는 평생 자기 딸만 챙기는 동생 때문에 속상해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동생은 항상 딸 일정에 맞춰 시간을 조정하고 다른 가족들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았죠. 어느 날 박순자 씨가 용기를 내어 우리 모두의 일정을 고려해서 날짜를 정하면 어떨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동생은 불쾌해했지만 차분히 대화를 이어가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가족 모임 일정을 정할 때 모두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선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신의 필요를 당당히 표현하세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으면 그 필요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셋째, 때로는 안 된다고 말할 용기를 가지세요. 무리한 요구에 항상 응하면 그것이
당연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넷째,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세요.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은 더욱 소중합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소진시키는 관계보다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고 있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교만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들과 어떻게 지혜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최근 저희 동네 자원봉사 모임에서 만난 강태현 씨의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강 씨는 전직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봉사 모임에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과거 경력과 성공 스토리를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내 경험상이라는 말로 시작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했죠. 특히 학력이 낮거나 사회적 지위가 그보다 낮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3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이미경 선생님이 아동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강 씨는 선생님 같은 분들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라며 무시했습니다. 그 순간 모임의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많은 회원들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깊은 내면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교만한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는 시도인 경우가 많죠. 둘째, 과거의 성공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과거의 성공과 지위의 정체성을 너무 강하게 연결시켜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며 인정받으려 합니다. 셋째,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오히려 방어적인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김호중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의 형님은 항상 자신이 더 많이 알고 더 잘한다는 태도로 가족들을 대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김 씨의 자녀 교육 방식을 비판하며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했죠. 김 씨는 처음에는 화가 나서 맞대응했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우선 형님의 조언 중 받아들일 만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말할 때는 제 경험상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견을 절대적 진리가 아닌 개인적 경험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형님도 점차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교만한 사람을 대할 때 도움이 되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감과 인정의 기술을 활용하세요. 둘째, 직접적인 대립은 피하세요. 셋째, 경계를 분명히 하세요. 넷째, 그들의 취약점을 이해하세요. 교만 뒤에는 종종 깊은 불안감이 숨어 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내는 능력에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도 자신만의 가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존엄성은 지키는 균형 잡힌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쌓아온 지혜의 힘입니다. 오늘은 질투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질투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복잡하고 미묘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건강, 자녀의 성공, 행복한 결혼 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교와 질투가 생기죠. 우리 동네 노인대학에서 만난 황금자 씨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황 씨는 노래교실에서 뛰어난 가창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발표회 때마다 솔로 무대를 맡게 되었죠. 그런데 동아리 회원 중 한 명인 오영숙 씨가 노골적으로 황 씨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씨는 황 씨가 말할 때마다 작은 소리로 비꼬는 말을 했고, 황 씨의 무대가 끝나면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네라며 은근히 깎아내렸습니다. 황 씨는 점점 노래교실에 가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질투는 왜 생기는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질투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비교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습관이 질투의 시작입니다. 둘째, 자존감의 위협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이 마치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셋째, 희소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 사람이 관심을 받으면 나는 받지 못한다라는 제로섬 게임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입니다. 황금자 씨는 결국 오영숙 씨를 개인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나 봐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었더니 오 씨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은 자신도 솔로 무대를 해보고 싶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황 씨가 다음 발표회 듀엣을 제안했고 함께 연습하면서 두 사람은 오히려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참소하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소란 다른 사람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거나 험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외감과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에 참소는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저희 아파트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사 온 전예순 할머니는 처음에 모임에 잘 적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로당이 온갖 소문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희 씨가 복지관에서 후원 물품을 몰래 더 가져갔대. 박상철 씨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대. 등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퍼졌습니다. 알고 보니 전 할머니가 이 말 저 말을 옮기고 다니며 때로는 과장하거나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꾸어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소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첫째,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비밀을 공유함으로써 친밀감을 형성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주목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셋째,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을 투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참소하는 사람을 대할 때 도움이 되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소에 동참하지 마세요. 둘째, 직접 대면하되 공격적이지 않게 접근하세요. 셋째, 참소하는 사람과 깊은 비밀은 나누지 마세요. 넷째, 다른 사람의 참소를 판단 없이 들어주되 고지곳대로 믿지는 마세요. 노년의 삶에서 평화로운 인간관계는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참소와 험담의 고리를 끊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품위 있는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불안과 결핍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했을 때의 결과를 두려워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질투하는 사람은 타인의 성공이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여깁니다. 참소하는 사람은 관심과 인정을 갈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 자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할 뿐입니다. 양천구에 사시는 이기풍 할아버지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88세인 이 할아버지는 사람마다 각자의 짐을 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 그는 남들의 행동에 쉽게 상처받고 화를 냈지만 나이가 들면서 모든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상처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버스에서 새치기 하는 젊은이에게 화를 내는 대신 많이 급하신가 봐요 라고 말했더니 그 젊은이가
아픈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한 5가지 종합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타인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말에 지나치게 영향받지 않으려면 스스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명상이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둘째, 경계 설정을 명확히 하세요. 나는 이렇게 대우받고 싶다. 이런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차분하고 단호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하세요. 셋째, 공감의 능력을 키우세요.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을 때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 라고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넷째, 용서의 기술을 배우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다섯째, 좋은 관계에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최근 국립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한 행복한 노년의 비밀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도, 경제력도 아닌 의미 있는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특히 35명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가장 높은 행복감을 보였다고 해요.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70세 이상 노인들 중 삶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42%가 관계에 더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오늘, 이 순간의 관계에 집중해 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깊은 대화, 진심 어린 사과, 오래된 오해를 푸는 용기 있는 시도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진정한 관대함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바라기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달라져 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친절, 열린 마음, 기꺼이 경청하는 자세,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인생의 황혼기를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혜와 평화, 그리고 진정한 인연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